현재 10시 반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개장됐는데요. 일단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53% 오름세를 나타냈죠. 2980.79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3,000선을 넘어서 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니케이 225 지수도 엿새 만에 반등, 오늘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나 중국 증시 개장 이후 1%대까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며 안심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3772-02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또 유료 문자 샵 3771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국민스탁 김정엽, 백연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한 가지 기억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지만 결국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신중한 투자 판단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또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마음고생 상당히 좀 많이 하셨죠?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신성통상이요. 아, 신성통상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예, 1745원이요. 네, 1745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신가요? 예, 30%인데 좀 액수가 많습니다. 아, 30%인데 워낙 액수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고 계셔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중장기로 좀 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은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예. 네, 지금 신성통상의 주가는 좀 1445원대로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기는 하지만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니까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보유의 의견,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도 단기 보유의 의견을 제시해주면서 보유의 의견은 공통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 종목 보유한다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신선통상은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사업 분야를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의류 OEM 사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사가 보유한 패션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전망이 두 개 다 좋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OEM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OEM 사업에 대한 그 제조 공장들이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조 공장에 대한 수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에 이렇게 제조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자국 통화 약세 이런 상향들을 봤을 때 그 수출 위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자사 브랜드 사업 분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국내 브랜드죠. 지오지아 브랜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 보이고 있지만 김수현 씨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업적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그동안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최근 시장이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지금 하락폭이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 캔들 패턴 자체가 이제 변형된 색별형 이런 패턴으로서 강력한 이제
상승 반등 이런 거를 깨할 수 있는 캔들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점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던 캔들이 어제 종가 중심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다시 상향으로 뚫고 올라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1,800원 라인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길게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전 고점대인 일봉 차트로 다시 보면은 전 고점대인 3,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실적 발표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3,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저점대인 이제 1,200원 라인 여기까지 이렇게 손절을 지키시면은 충분히 대응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격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2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백현상 전문가님, 네. 그래도 단기 보유 관점을 좀 제시해 주셔서 시청자님은 지금 중장기도 괜찮으신지 좀 질문 주셨는데 좀 짧게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뭐 종목 들도 좀 빠졌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성통상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조정세가 조금 나왔던 모습이고 기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뭐 앞서 말씀하신 뭐 김정일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을 자주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었죠. 네. 해외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시장에서도 지오지아 브랜드는 중저가 브랜드로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나 뭐 중국 시장 공략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중국에서 최대 인기 모델인 김수현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 이런 거는 중국 시장을 한번 휘어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출한 것 같은데 일단 시기가 조금 좋지 않았나, 뭐 안 좋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 상황이죠.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었는데 이에 따른 뭐 반등세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반짝 뭐 하루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뭐 좋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류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들도 큰 힘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상황들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일단은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면 단기 보유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상황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전 상황에서 1차적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나왔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고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정세로 보시면 하단에 장기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구간을 한번 이탈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죠. 자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다는 거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이 구간을 돌파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어제자에서 양봉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저자죠. 그저자 뭐 저번 주 금요일장에서 윗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추세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 정확하게 뭐 저점 라인이 5일 이동평균선 구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봉 차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상 하단 구간 120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끌어올리는 모습 이런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대가 뭐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 추세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뭐 주봉 이동평균선도 역배열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 관점으로 반등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호재가 하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 특별한 호재 자체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 구간 1780원 구간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자,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저가 부근이죠. 1310원 부근 이 구간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신성통상 그나마 좀 단기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은 일치했는데 기간의 차이가 좀 확연히 났습니다. 백현상 전문가는 단기로 보유해보자 한 1,71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게 가져가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략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기간 잘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 있는 사이에 문자로도 또 많은 이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사용하시는 4684님께서 보성파워텍 3,0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비중은 30% 정도시라고 하고요.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2,735원, 그래도 오늘 3.21%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 하락장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은 나타났었죠.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백현상 전문가님. 네네네. 네. 일단은 뭐 보성파워텍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자면 뭐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하는 이런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보성파워텍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름철 전력 시장에 대해서 블랙아웃을 예상을 했었지만 네, 작년 이후로 이렇게 발전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력이 남아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수요가 뭐 없지 않느냐,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원전 관련이나 발전 관련해서는 당분간 조금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성파워텍 테마가 하나가 엮여 있죠. 네, 뭐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해서 이런 뭐 정치적인 테마, 인맥 테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도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보성파워텍 차트부터 보시면서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된다면 보성파워텍 역시나 네, 상승세 이후에 조정세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정세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전 상황에서 단기적인 바닥 3,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으나 지수 박살나면서 종목 역시나 박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단기 보유 단기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장에서 역시나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모습은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 역배열로 진입하는 초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도 역시나 보시면 마찬가지로 120주선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는 모습들. 앞전 상황 뭐 신성통상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죠. 주봉 차트도 역시나 보시면 이동평균선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추세 5주선 부근 10주선 또는 10주선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 구간 3,150원 정도, 네,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중요한 구간 손절가죠. 자, 손절가 나이는 하단 구간, 네, 이 정도 선까지. 자, 2,540원 정도 되겠네요. 자, 2,540원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보성파워텍 그나마 좀, 네, 반등 타고 나오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해지면서 당분간 주가에 좀 호재할 거리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또 반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는 좀 보유해볼 수 있다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단기 목표가는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이죠. 3,15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540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구간에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9902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아세아 문자 보내주셨네요. 145,500원에 35%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보유할지 매도할지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재는 108,000원 1.82%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엽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아세아 지금 좀 손실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뭐 안타깝지만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제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아세아 제지 이렇게 인적 분할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지주 회사로 자리를 잡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구성 자체가 제지 쪽에서 대략 70% 그리고 이제 시멘트 쪽에서 3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가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시멘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건설업종에서 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설업종들이 지금 휘둘리면서 뭐 관련 업종인 시멘트 그리고 뭐 페인트 업종까지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분간 건설업종이 이제 하락세에 대한 뭐 소폭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지 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아세아 제지는 4월 이후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저점대까지 뚫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제 개인이 물량을 떠안고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지주회사인 아세아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그나마 이동평균선들 간의 그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한 번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네.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또다시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바닥을 뚫고 나오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평균선 5일선을 이제 살펴보면은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5일 이동평균선에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 이동선 근처에서 이제 위쪽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다만 지금 기대하실 부분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이런 이격을 줄이려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동평균선 21선인 이제 13만 원 부근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쯤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10만 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적 지지선으로 이 라인까지 무너지면은 이제 추세가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는 손절을 지키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902님께서 이 아세아를 지금 매도 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단기 좀 반등이 나타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가 됐으니까 전략 세우시는데 좀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저희 4550의 휴대폰 끝자리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인트론 바이오 올려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6만 원, 비중은 60%로 비중이 적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2.39% 반등 주고 있지만 42,800원으로 손실 구간이시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매수한 가격까지 좀 올까요? 도달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백현상 전문가님,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다. 그리고 비중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드시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업체죠. 바이오 업체들이 뭐 한때 좋았습니다. 계속 올해 한 해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뭐 빠질 때는 조금 무섭게 빠지지 않느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뭐 유전자 시약 그다음에 뭐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를 만드는 그런 뭐 업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관련 쪽에서도 뭐 특히나 뭐 사업 부분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 또는 한 번의 조정세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6만 원의 비중이 60%이면 비중 자체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파한 후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인트론바이오 단기적인 반등세는 나오겠지만 지금 역배열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러 번의 바닥을 한번 다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종목보다 조금 괜찮은 상황들은 아직까지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을 제대로 이탈하지 않은 모습들. 하단에 뭐 180일 이동평균선 남아있고요. 240일 이동평균선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 올라갈 수는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 한번 보셔야겠는데 주봉 차트상 상단 구간 20주선 이탈해버린 상황이죠. 이탈해버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20주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뭐 자석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쪽 상황에서 20주선까지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고요. 자,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월봉상 지금 하단 구간이죠. 바로 6월선 구간을 살짝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표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만원 구간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구간 손절가죠. 자, 손절가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구간인 38,750원 정도 이 정도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인트론바이오 그나마 조금 손실폭을 줄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들을 워낙 좀 비싸게 사신 편이라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반등 목표가로 5만 원 정도까지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는 38,700원, 38,750원 제시가 됐으니까 이 구간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갔습니다. 중국 증시가 0.5% 이상 좀 상승으로 출발하나 싶었는데요. 결국 그 사이에 2% 넘는 또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2,900선마저도 깨고 내려간 상황이죠. 중국이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폭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9% 오름세, 코스닥은 1.84%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반등 일단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